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근데 왜 진영호 국장은 투쟁으로 인사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노동조합에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막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되게 열심히 따라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투쟁으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투쟁으로 인사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겠다 해서 그냥 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관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호준 부지부장님이 이제 아까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이호준 부지부장님이 사실은 제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야 하는 이유 이게 변증법의 원리이기도 한 거잖아요.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혁신이라는 건 일종의 가죽 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을 이렇게 벗겨갖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혁신의 의미는 잘못한 것을 이제 바꾸는 것을 이제 혁신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전진은 이제 계승하고 발전하는 거. 잘 되는 것도 그냥 잘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더 이제 갖고 나가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제 서두에 부지부장님께서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개중에는 사실 똑같은 얘기를 두고도 왜 쟤는 야단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 호준이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진정 어리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관점과 입장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 교육이 저는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99명의 관점과 입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람도 다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봐야 친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교육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개학 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긴장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무조건 짧게 해야 한다. 오늘 목표 시간인데 원래 이제 50분인데요. 목표대로 되면 1시간 안에 끝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어려운 말 좀 준비했습니다. 유식한척 하려고. 사실은 검색해보면 이제 다 나오는 건데 한자 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물급필반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물, 물건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그쵸?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달이 차면 기울죠. 물이 차면 넘칩니다. 이런 이치가 이제 세상의 이치죠. 여기 보면 이제 태반이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시라 제가 인생에 대해서 감히 이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살아보니 그러는 거예요. 살아보니 예전에는 이제 미처 모르기도 했고 근데 이 조상 전래 법도에도 그러고 옛말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를 항상 우리 선조들이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 계암이 저는 지금이 전성기라 생각하거든요. 태평성대 요즘 부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일을 하는지 마는지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그렇죠? 우리가 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말면 마는 거라. 아니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권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노력해서 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그 권리가 그 자유가 도를 넘으면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권리는 무조건 반드시 의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 의무가 배제된 권리를 주장하면 기필코 그 끝은 이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나름 노력했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 갔고 구수 얼마나 9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그렇죠? 연세대 출신의 연세대 교수 출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갈렸겠어. 너는 자식아 가문에 뭐다 이렇게 아마 갈등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구수 끝에 인사가 됐잖아요.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검찰총장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럼 대통령의 권리 막 누리면 되나요? 지금 도를 넘었으니까 탄핵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결했고 99명이 똘똘 뭉쳤고요. 투쟁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과들이 이루어졌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과에 안주해서 적당히 머물면 넘쳐서, 그리고 적당히 가득 차면 분명히 기울어서 그 반대 극부가 오게 될 거다. 윤석열은 이제 탄핵이 답인 거고,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으면 뭐 해고 당하겠죠. 노동조합이 그것까지 보호해줘야 하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주를 했대. 아, 그래, 뭐, 살다 보면 한번 음주할 수 있지. 노동조합이 변론을 뭐 이렇게 하려고 싶었는데, 음주를 했는데 그분이 운전원이래, 기사에. 이제 근무 시간에 음주운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게 맞냐? 뭐 이를테면 이런 논란들에 이제 저희도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데, 애초에 이런 일은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의 전성기야, 태평성대야. 이 태평성대를 길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는 거고요. 그 권력이 있어서 그게 이제 10년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놀랍게도 지금 이호준 부장님과 제가 하는 얘기가 비슷하죠. 저 소름 돋았어요. 아까 저기 앉아있으면서. 아,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과 지향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통하나 봅니다. 이호준 부장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거 없는 거예요.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영원히 계엄에서 부지부장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런 말 선배님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화무식비론.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이 예쁘다 한들 열흘 넘게 이렇게 빨갛게 이런 꽃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불회에서 왔어요. 불회 지금 산수유 축제 하는 거 아세요? 이 꽃이 이제 채 며칠 안 가고 이제 언제 그랬냐는 지는 거죠. 벚꽃도 이제 아마 3월 말 4월초 되면 이제 필 거예요. 그 벚꽃 이제 지면은 아유 그때 가로청 사시는 분들 고생하시겠네요. 근데 아무튼 예. 그리고 권력도 불과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 배우면 막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도, 그 징기스칸의 이제 몽골 제국도, 그리고 우리 뭐 이제 뭐 고구려, 뭐 백제 신라도 길어봤자 1000년인 거예요. 그 어떤 역사도 평생, 태고적부터 지금까지는 없는 거더라. 네?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노예적 불종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아까는 이제 저거는 이제 객관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주체적인 면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는 거 아니냐. 회식, 안와, 업무평가, 반영, 협박, 갑질, 여전한 직장 문화. 근데 우리는 이제 저게 익숙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친한 리버풀. 예전에 교육자를 한번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 선수를 한 게 아니라 축구 동아리를 했어요. 동아리면 좀 못해도 되잖아. 근데 옆에 학교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 당연하게 뛰었는데 2대1로 뭔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학교부터 우리 학교까지 뛰어왔어. 국보로 뛰어오고 운동장에서 일렬로 쫙 엎드려 뻗쳐가지고 선배들한테 빠따를 맞았어요. 그 지금 생각해,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때리질 않는 거예요. 축구 졌다고. 근데 그때 나는 배운 애들이 그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왜 때려요? 줄 수도 있지 라고 대들지 않았지. 왜?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왜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왜 그게 당연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배워와서 그래요. 그렇게 배워와서.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확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왜요?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게 배워왔거든.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야, 회사가 이수야. 아까 뭐 이 부장 얘기했는데, 야,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지.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군사부일체, 두사부일체는 영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투영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른은 공경해야 한다. 일단 부모가 어른인 거고, 임금이 어른인 거고, 스승님이 어른인 거고, 직장 생활하면서는 어떻게? 회사 사장님이 어른인 거야. 관리자가 어른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고 세대 교육을 당해온 거예요. 그러면 세대 교육을 한 놈이 나쁜 놈이지 그렇게 배운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이미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게 잘못됐다고.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호준 부지부장님은 유호준 부지부장님의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저의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지만, 야,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어요. 왜?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 민주노조를 한지 빠른 분은 한 4, 5년 된 거고, 늦게 시작한 분들도 이제 2, 3년, 2년 이상 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It's your fault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20살 넘어가서 이게 이제 나의 이게 사상으로, 신념으로까지 이렇게 굳어지는 순간이 되면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전 민주당이 여러분한테 해준 거 없지만 또 이 4월달이 되면 민주당을 찍겠죠. 저 경상도 저분들은 생전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위해 해준 거 없지만 4월달 되면 국민의힘을 찍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이걸 바꿔야죠. 예, 노예적 불종의식을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회사 사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건 이제 국회의원이고 요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자금이라는 것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합니까? 이 머슴이 누군지 알아요? 이 머슴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거 누군지 아는 분. 맞아요. 많이들 아시네요, 확실히. 예, 97년 우리 IMF 터졌잖아요. 이제가 뭐 20, 30대 되는 친구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IMF,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 정도만 알죠. 나금수가 모르는 건 나금수가 철이 없어서 모르는 거고, 알아야 할 나이 때 모르는. 예. 정태수예요, 정태수가. 야, 그 종놈들이 어떻게 알아?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딱. 저게 저들의 마인드야. 반대로 우리는 저들이 주인인 거지. 여전히 그런 노예적 불종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국장이나 부지부장이 나와서 교육을 하면 핸드폰을 봐. 박정재 사장이 나와서 그 이진혁 부장이 나와서 교육을 하면 초롱초롱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초롱초롱. 노예적 불종의식. 이 사람은 부리는 게 익숙한 거야. 그렇게 살아왔어 하는 생각. 야, 머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직원을 머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 노동자라는 표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로자 또는 종업원 좋아하잖아, 종업원. 그 종자가 조칙 종자의 그 종자잖아요. 종놈, 머슴. 그래서 개념도 잘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그 많은 관행들. 이 사회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세월호 사건, 그것도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탈출하면 됐거든요. 그때 안내방송이 나왔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모범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뭐 탈출한 친구들이 모범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거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던 친구들이 일부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300명의 생태 같은 목숨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순종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온 거죠. 세대교육 강요 결과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특히 이제 50대 넘어가신 분들 이제 제 나이 때부터는 약간 좀 꺾이더라고. 근데 제 나이 밑으로는 야씨 내가 어디 가서 이걸 못 보냐? 뭐 반동이 되지? 뭐 이런 약간 좀 배짱도 있는데 제 나이 이후의 선배님들은 야씨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거냐? 천년만년 여기서 내가 바람 까고 열심히 해야지. 누님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솔직히. 거봐. 대답 너무 잘 나왔다. 그래, 대답했으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 타령을 너무 많이 해. 야, 10년 전에 야, 우리 100만원 받으면서 이 일했던 거 생각해봐라. 지금 야, 얼마나 감사하냐. 뭘 더 바래. 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먹고 보면 포주청인데. 야, 노동조 할 시간이 어디 있고 데모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고 부조리, 불합리, 뭐 이렇게 상제 신청해요. 아, 뭐 허리가 아프네. 야, 남해도 뭐 벌어먹고 사는 게 쉽냐? 다 그냥 참고 하는 거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셨구만. 그러면 안 된다고. 걔중에 그러면, 야, 나 돈 많아, 임마. 그냥 돈은 일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난 대충 할 거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딜로 단단하게 해, 그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이런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 그 사장님들. 일단, 박정지 사장하고 얘기할 때는, 일단 자세가 이렇게 돼. 뭐, 지부장이나 부지부장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돼. 아이씨, 지부장이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왜? 여러분들의 기본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박정희 아까 이렇게 딱 어깨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저도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 이렇게. 에이, 모범생 생겼잖아. 제가 딱 봐도 모범생 같이 생겼잖아. 안 그러면 이렇게 빠지니까. 축구 접다고 막 빳빳 이렇게. 근데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집회하자 그러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가족이 아파서 뭐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관리자가 제 친척인데 어떻게 합니까? 계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뭐 이런 얘기를 야이씨 내가 더 떨어지게 뭔 지표요. 학교 다닐 때도 조회를 안 나간 사람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난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수많은 이유들로 나의 노예적 불정의식을 합리화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 이게 막 사람은 그 자기 생각이 옳다 여기고요. 그 사람의 이게 논리력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 사람은 그 무형의 존재를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믿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나만 아니면 돼. 어차피 인생은 복불복이야. 야,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치겠냐? 야, 그 씨발 어중되게 못하야지 이러는 거지. 실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거기에는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제도 당연히 있었을 거잖아. 수도권 안산이니까 거기에 이제 나름 뭐 연봉 그 업대의 그 부모가 자식을 이제 여웠지. 그 학부모가 그러니 나는 민주노총이 집회할 때마다 아유 저것들 저 루저들 저 패배자들이 세상에 불만만 저렇게 표현하느라고 저랬다. 자기가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투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 이런 일이 자기한테 닥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 조선에서는 이 불행은 누구와 누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배고팠어. 10년 전에 진짜 100만 원 받으면서 이 일을 했고요. 지금도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이 헝그리 정신 대명사 이 누굽니까 이거? 야 이거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제일 빠르셨어. 인춘에 라면만 먹고 뛰어가지고 선관왕을 했는데 이제 그 금메달 따니까 이제 그 돈이 많이 나오잖아. 그 뒤로 이제 고기 먹고 밥 먹고 뚱뚱해져 갖고 서울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못 땄다는. 근데 그거 거짓말이래. 근데 아시안 게임은 이제 아시아에서 겨루고 올림픽은 이제 세계에서 잘하는 애들 다 나오니까 이제. 아무튼 헝그리 정신의 대명사 우리 인춘에 요새는 어떻지? 사실 실력으로 놓고 보면요, 저 80년대 무슨 스포츠의 과학화가 어딨어 우리가? 그냥 막 악으로 깡으로 7.8기 홍수 아닌가요? 막 엄마가 침편 먹었어. 에이씨, 막 일어나. 그냥 막 또 싸워.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 사실 투혼의 상징이었다고. 나 예전에 언제였지? 98년도인가 프랑스 월드컵 이임생이가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막 찢어졌어. 막 피 흘리면서 막 붕대 감고 뛰는데 막 울면서 봤어요. 막 울면서 막 감동적이다.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반드시 승리에만 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정말 투혼을 발휘할 때 뭉클함이 있거든. 근데 지금 야 세계적인 뭐 당시에 이임생이 뭐 국내 프로리그였지 뭐 여기 우리 토트넘 가서 뛰어요. 뭐 파리 생제르맹 막 세계적인 막 선수 누구야 음바페 이런 애들하고 공차할 거라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상도 못했다고. 실력으로 놓고 보면 사실 지금이 월등하다고. 근데 지금 왜 국제대회 선정을 되지 못하는가? 결국은 모든 건 마음 먹고 달린 거예요. 이제 불교 철학에서 이거 일체 유심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철학적인 민족인지 아세요? 대중가요에도 이런 사상이 다 녹여있어. 거북이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야,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섭섭한데.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게 트로트에 좀 익숙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버스에서만 놀아가지고 요새 애들 춤을 잘 몰라요. 아무튼 마음 먹게 달렸다. 일체 유심조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난 얘네들이 저 실력으로 왜 결승도 못 가고 우승도 못했지? 아니나 다를까 원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포츠 일반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태평성대를 더 길게 몰라요. 영원할 수는 없겠지. 왜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제 퇴직하시고 우린 근본적으로 이제 직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직영으로 가면 이제 맨날 공무직 할 건가요? 우리도 공무원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간접고용 철폐되고 공무직 철폐되고 다 직영 공무원 하면 그때는 이제 좀 뭐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를 더 누려야죠. 이거 1, 2년 누리고 다시 또 노예생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봐도 뭐 이런 집단이 잘 됐던 집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봐도 결국은 방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만하는 거야. 자만. 스스로 가득 찬 거야. 아까 뭐라 그랬죠? 가득 차면 넘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가득 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히딩크.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가득 차지 않은가, 히딩크는. 이거 제가 1화로 진짜 들려드릴게요. 준비했어요.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님이 화냈다고 한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16강이었지. 16강인데 16강 올라갔잖아. 이태리전 앞두고 그때 우리 목표를 이뤘으니까 사람이 내가 봐도 회의한 거야. 감독이 봤을 때는 나의 목표는 16강이었는데 니네 목표 16강이라 누가 얘기한 거야? 그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독가 불러놓고 쌍욕을 했다. 니네한테 실망했고 엄청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는 16강의 목표가 아니구나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태리전 나가서 이긴 거라고. 안 그래서 그냥 졌어. 이태리 잘하니까 진 거야. 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왜 어떻게 이겼냐고.